전력용 반도체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CMOS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MOS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NMOS 트랜지스터의 P형 FET를 함께 하나의 기판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버터를 구현을 할 적에 다음 시간에 뭐 인버터와 간단한 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우선 CMOS 인버터를 가지고 구현을 할 경우에 PMOS와 NMOS를 두 개를 컴플리멘터리하게 서로 보완적으로 두 개를 구성을 해가지고 인버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작을 볼 것 같으면 입력에 하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NMOS가 턴온이 되니까 출력단의 전압이 접지 전압으로 풀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인풋에 로우 볼테이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오프가 되고 PMOS가 온이 되기 때문에 출력단의 전압이 VDD 전압으로 풀업이 되버리죠. 네? 그래서 인버터 역할을 하이가 들어오면 로우로 바뀌게 되고, 로우가 들어오게 되면 하이로 바뀌는 그런 인버팅하는 로직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NMOS만 가지고, 혹은 NMOS와 디플리션 NMOS 가지고 구현하는 로직에 비해서 CMOS 로직은 PMOS가 온 상태가 되면 NMOS가 오프 상태가 되고, NMOS가 온 상태가 되면 PMOS가 오프 상태가 되기 때문에 VDD 파워 라인에서 접지 라인까지 이게 전류의 패스가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교과서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이야기할 적에 DC 파워 컨섬션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오프가 되면 이게 온이 되고, 이게 온이 되면 이게 오프가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열리는 순간은 없죠.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이 아이디얼하게 제로가 됩니다. 단지 이제 인풋 전압이 로우에서 하이로 튈 적에 다이내믹한 특성을 볼 적에 이런 순간 다이내믹한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파워 컨섬션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CMOS는 근본적으로 NMOS에 비해서 스탠바이 DC 커런트가 없기 때문에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로직은 NMOS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고 CMOS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합니다. CMOS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P-웰 프로세스가 있고 N-웰 프로세스가 있고 트윈탑 프로세스가 있어요. P-웰 프로세스라는 거는 기판을 N형 기판을 갖다 놓고 N형 기판에다가 P형 웰을 만든 다음에 PMOS와 NMOS를 구현하는 기술을 P-웰 프로세스라고 그러고, N-웰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P형 기판에다가 N형 웰을 만들어서 N형 웰 속에 PMOS를 구현하는 이런 방식을 N-웰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트윈탑은 하나의 기판 위에다가 웰을 P형 웰과 N형 웰 두 개를 모두 만드는 기술을 트윈탑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렉처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조금 하게 될 텐데, 쇼채널 효과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워 컨섬션을 근본적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 로직을 인슐레이터 위에다가 만드는 그런 기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기술을 SOI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SOI 기술을 이라고 그러는데, SOI 기판에다가 CMOS를 만드는 기술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웰 프로세스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NMOS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스탠다드한 교과서적인 공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드한 공정이 적용이 될 겁니다. P-웰 프로세스는 N형 기판에
웨를 P형 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판을 맨 처음에 이제 N형 substrate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써서 피터 마스크 웨를 혹은 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bathtop 그러잖아요. bathtop 욕조 그듯이 이 부분을 우리가 Pwell 혹은 텁 이렇게 부릅니다. Ptop, bathtop, Ptop, Pwell. 그래서 Ptop 마스크를 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바르고 마스크를 놓고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당연히 하겠죠. 이런 포토 리소그래피 작업을 해가지고 이 부분만 열어놓고 P형 임플란트를 P형 불순물로 P형 아톰으로 임플란트를 해서 여기 때려 넣은 다음에 디퓨전을 시키면 이런 웰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우물이죠. P형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본 레이아웃은 여기만 뚫리는 거죠. 그래서 웰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게이트 옥사이드를 만들고 여기에 물론 이제 지금 버스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을 생략을 했습니다. thin 옥사이드를 키우고 thin 옥사이드 마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을 한 다음에 이 전단계가 생략되어 있는데 폴리실리콘을 데포지션을 한 다음에 폴리 마스크를 가지고 디파인을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벗겨낸 거죠. 그럼 여기 폴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N형 모스펫을 위한 폴리와 P형 모스펫을 위한 폴리를 디파인을 했죠. 그죠? 그래서 폴리게이트를 디파인을 한 다음에 이쪽 N형 모스가 만들어질 부위를 마스크로 마스킹을 하고 그죠?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여기다가 뭐 포토레지스트를 발라가지고 마스킹을 한 다음에 왼쪽에 P 임플란트를 때립니다. 그러면 P 소스와 드레인이 만들어지죠. P 소스와 드레인. 그죠? 이때 이 마스크 레이아웃을 위에서 보면 이런 마스크죠. 게이트 마스크는 이런 마스크죠. 그래서 여기에 게이트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P 플러스 마스크에 네거티브 마스크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대쪽을 가리죠. 그리고 이번에 못 때려요. 비소를 때려요. 비소를 때려가지고 N 임플란트를 통해가지고 여기에 N 모스와 N 모스를 만드는 거죠. N 소스와 N 드레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N 모스는 P 웰에 만드는 거고 P 모스는 N형 서브스트레이트에 만드는 거죠. 그죠?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다가 지난번에 봤던 사일록스 같은 혹은 BPSG 같은 절연막을 붙이고 그 다음에 컨택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하죠. 예, 구멍을 뚫어가지고 컨택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리고 메탈리제이션을 한 다음에 메탈을 끊어내면 메탈 중에 일부 플러그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메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P모스의 소스와 N모스의 드레인이 이게 인풋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출력 역할을 하는 거죠. 아웃이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게이트와 게이트를 연결한 이 부분이 입력이 되는 거죠. CMOS 인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메탈리제이션. 그래서 마스크를 볼 것 같으면은 몇 개 마스크를 쓴 건가요?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정도의 마스크 가지고 CMOS를 구현을 하네요. 이 스탠다드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이어서 N-well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N-well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N-well이 더 포퓰러하죠. 왜 그런가 하면 P형에다가 N-well을 만들어야만 P모스가 웰 속에 들어가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기판의 디바이스를 만들었을 때 특성이 더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모스가 P모스보다 더 그 디바이스 특성이 양호해야 하니까 P형 기판에 N-well 프로세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형 기판에다가 제일 먼저 SiO2를 형성을 하고 그 후에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입힌 다음에 또 패터닝을 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나이트라이드 벗겨내고 나면 나머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노출되는 부분 이렇게 남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퍼니스에 가지고 퍼니스에 가서 뭘 해요? 서멀
옥시데이션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요? FOX를 만들죠. 필드 옥사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뭐 H2O라든가 산소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로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좀 익숙하죠? 로코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로코스 왜 만들어요? 필드 옥사이드로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용이죠. 디바이스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 아날로그 IC 같은 경우에는 저항도 만든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SiO2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론 딥 서브마이크론 CMOS 미세 회로에서는 로코스를 사용하지 않고 뭘 쓴다 그랬죠? STI를 쓴다 그랬죠? Shallow Trench Isolation을 쓴다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N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N웨를 만듭니다. N 비소, 포스포 이런 거 때려 넣고 그리고 나서 디퓨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N웨를 만듭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때 N웨를 만들 적에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면은 retrograde 웨를 만들어요. retrograde 웰.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래요. retrograde 웰을 만드는 이유는 나중에 CMOS 렛치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retrograde 웰을 만듭니다. retrograde 웰이라는 게 뭐냐면 도핑을 지금 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N웰이면 도핑을 어디에 고농도로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다 뭘 때려 넣죠? 여기다가 비소 혹은 포스포 같은 5족의 아톰을 때려 넣게 되는데 이걸 때릴 적에 깊이 때려 넣어요. 여기다가 깊이 여기다 막 때려 넣어요. 깊이 때려 넣고 나서 얘들을 퍼니스에 가져가서 확산을 시키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는 덜 맞았으니까 이렇게 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농도가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되죠. 그죠? 네. 그럼 농도가 많고 농도가 적어요. 그러면 농도가 많은 쪽에서 농도가 적은 쪽으로 농도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패러시틱한 PNP 바이폴라에서 2m 쪽에서 호울이 이쪽 방향으로 인젝션 되는 거를 우리가 만든 전개가 저지를 하는, 억제를 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레트로그레이드 웨를 만들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이따가 듣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N웨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모든 반도체 회사는 다 레트로그레이드 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임플란트를 깊이 박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디퓨전이 되도록 해요. 오케이. 그래서 N웰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폴리 데포지션을 하겠죠? 그래서 폴리를 쭉 데포지션을 하고 또 폴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여기만 폴리가 남게 하고 나머지는 다 떼어내겠죠? 식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폴리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을 한번 가리고 N 임플란트를 하고 이번에는 이쪽을 가리고 P 임플란트를 해서 소스 드레인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실리카 유리를 덮어가지고 글라스를 쭉 덮어가지고 패시베이션을 시킨 다음에 오픈을 해서 컨택 윈도우를 오픈한 다음에 메탈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정이 익숙하죠? CMOS 공정이. 그래서 이런 시퀀스를 거쳐가지고 CMOS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STI를 했었을 경우에 그 아이솔레이션과 그 다음에 게이트와 옆에 여기 지금 NMOS의 드레인을 메탈로 인터커넥션 시키고
이렇게 하는 2층, 3층의 배선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CMOS 렛치업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렛치업 많은 얘기를 듭니다. 회로 시간에. CMOS가 지금 이제는 우리가 어드밴스드한 이야기를 하니까 숏 채널 FET를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좀 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반도체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시간을 거듭하듯이 할수록 내일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될수록 디바이스 디멘션을 슈링크를 해요. 그래서 간격을 좁히죠. 게이트 랭스도 줄이고 랭스를 전부 슈링크를 해요. 그래야 칩 사이즈가 작아지고 칩 사이즈가 작아져야만 한 장의 웨이퍼에서 많은 제품이 나오니까 칩 단가를 떨어뜨려서 상대방의 칩보다 우리 회사의 칩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슈링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숏 채널 효과가 일어난다 그러죠. 숏 채널 효과라는 게 뭐예요? 드레인 영역에서 에너제틱한 일렉트론이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핫 일렉트론으로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 기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PMOS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드레인 영역에서 임팩트 아이오니제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홀드이 어딘가에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판 전류가 여기 웰에서의 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흐르는 전류가 이 페러시틱한 바이폴라의 턴온 전압을 넘어서게 되면 드디어 이미터 베이스 사이의 접합에 턴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면 CMOS 구조라는 게 P형 기판에다가 N웨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P 소스 드레인을 만들고 여기에 소스 드레인 NMOS를 만들었는데 큰 게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 여기에 P가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PNP 바이폴라예요. PNP 바이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보게 되면 이게 NPN 바이폴라예요. NPN 바이폴라. 레터럴한 NPN 바이폴라, 버티컬한 PNP 바이폴라. 그래서 기생 트랜지스터가 어디 숨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NPN 바이폴라가 하나 존재하고 PNP 바이폴라가 존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개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기생적으로 엮여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판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여기 기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이 PNP 바이폴라의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전압강으로 인해서 그 전압강화가 0.7V를 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턴온이 되죠. 턴온이 돼가지고 여기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가 컬렉터 쪽에 증폭이 돼서 흐르게 되죠. 증폭된 전류가 만약에 여기에 또 이 NPN 바이폴라의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턴온이 되게 되면은 이 증폭된 전류가 이 트랜지스터의 베타만큼 증폭이 돼가지고 또 증폭된 전류가 흐르죠. 증폭된 전류가 다시 또 증폭돼서 또 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 루프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과다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정작 CMOS 서킷은 전류가 여기서 흘러줘야 되고 여기서 흘러줘야 되는데 이쪽 서피스 커런트가 흐르지 않고 이와 같이 렛치업이 되는 순간에 전류는 기판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트랜지스터는 타버리게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현상을 CMOS 렛치업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CMOS 렛치업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자, CMOS 렛치업이 뭐냐? 이런 현상을 CMOS 렛치업이라고 그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혹시 조합 인터뷰를 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CMOS 렛치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기생 버티컬 PNP와 기생 레터럴 NPN
lateral 이런 의미예요. lateral. 아까 선생님이 여기선 vertical 그랬죠. vertical. vertical PNP와 lateral 예, NPN 이 두 개가 이렇게 엮이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트랜지스터와 이 트랜지스터를 벌려놓으면 되는 거죠. 벌려놓고 이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트랜지스터 사이에 일부러 레이아웃적으로 가드링을 치는 방법이 있어요. 가드링. 레이아웃을 해서 가드링을 칩니다. 그 두 트랜지스터 사이를 격리를 시키는 거죠. 격리를 시키는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레트로그레이드 웨이를 씁니다. 웰 방법을 써요. 레트로그레이드 웨이라는 게 뭔가면 이걸 왜 쓰게 되는가 하면은 이 기생 버티컬 PNP랑 기생 레터럴 NPN이 두 개가 레치업이 되니까 이 트랜지스터 레치업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베이스 커런트가 증폭이 돼서 컬렉터 커런트로 흐르고 이 컬렉터 커런트는 이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커런트가 돼가지고 다시 또 증폭이 돼서 이렇게 흐르고 그죠? 그래서 베타 PNP에 베타 NPN의 베이스 전류 이게 계속 포지티브 피드백이 걸려가지고 전류가 증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타 값을 낮추게 하자.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를 양호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불량한 트랜지스터 특성이 보이도록 베타 값을 조절하자. 베타 값을 나쁘게 한다는 게 뭐냐? 아직 우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배우질 않았는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베타 값 커런트 게인은 이미터 인젝션 이피션시와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를 나쁘게 하자.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가 나쁘게 하는 게 뭐냐? 베이스 영역을 트랜짓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자. 그러면 커런트 게인이 나쁘다. 그죠? 그러면 베이스를 지나는 도중에 여기서 오래 지체하게 되면은 베이스에서 재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재결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베이스 커런트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베이스 커런트가 증가하면 베타 값이 나빠져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를 통과하는데 시간을 지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2m에서 베이스로 넘어와서 컬렉터로 가려고 하는 이 전공들을 오지 못하게 떠밀자. 거꾸로. 그죠? 거꾸로 떠밀자. 떠밀게 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개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자.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레트로그레이드 웨이입니다. 레트로그레이드 웨이. 되겠어요? 레트로그레이드 웨이.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몇 페이지를 보면 되는가 하면 아마 이게 4장일 겁니다. 4장에 페이지 16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에너지 밴드 다이그램에서 Q분의 1에 dxdei라고 배웠어요. 그죠? 컨덕션 밴드 엣지나 밸런스 밴드 엣지나 혹은 인트린직 레벨의 x에 대한 미분값을 보아서 이거에 대해서 슬로프가 생기면 전기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라고 이미 배웠어요. 기억나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뭘 배웠는가 하면은 흐르는 전류 Q μN NE 더하기 Q DN dx dN equal thermal equilibrium에서 제로라 그러면은 E는 뭔가면은 마이너스 μN 분의 DN의 dx dN이에요. 맞나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게 나누면 맞죠? 그렇죠? 여기 n분의 1이 하나 더 붙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에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에 x에 대해서 미분값이 존재하면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은 누가 결정하죠?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웰 속에 여기를 고농도로 도핑하고 여기다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농도로 임플란트를 하면 여기에 N웰을 만들 적에
노너를 여기를 고농도로 도핑을 하고 여기를 저농도로 도핑을 하면 여기에 N이 여기가 많고 여기 N은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쪽 방향으로 생겨요?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겨요. 그럼 여기에 P 플러스에서 인젝션 되는 전공들이, 여기 전공들이 지금 인젝션이 되잖아요. 여기가 이미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터들이 이리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기생 트랜지스터가 이게 지금 PNP잖아요. PNP. 그잖아요. 그러니까 PNP의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전공이 지금 던져서 내려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생기니까 얘가 오지 못하도록 떠미는 거죠. 떠미니까 베타 값이 나빠지죠. 베타가 푸어해지죠. 나빠져요. 이렇게 함으로써 베타 값을 나쁘게 하니까 이런 레치업을 많이 감쇄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모스 공정이랑 그 다음에 레치업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모스의 모스 공정의 스케일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 공정의 스케일링이라는 개념은 뭔가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용어는 뭐 어려워 보이는데 이 모스 스케일링이라는 건 뭔가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언급했듯이 반도체 회사에서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랭스를 L 디멘전을, 그죠? 길이 L 디멘전을 슈링크 하겠죠? 슈링크 하려고 그래요. L을 슈링크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려는 시도.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L을 슈링크 하게 되면 S가 L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S가 확 줄어버리죠. S가 줄게 되면은 단위 칩 사이즈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배가가 되는 거죠. 그죠? 제곱에 비례하는 게 되죠. 그러면은 회사의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스 스케일링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죠? 계속 슈링크를 해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반도체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령 0.1 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0.1 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라 그러면은 디자인 룰이 0.1 마이크로미터, 즉 미니멈 게이트 랭스의 길이가 0.1 마이크로미터. 이거를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용어가 미니멈, 용어를 다 알아두세요. 미니멈 피처 사이즈, 뭐 디자인 룰 뭐 그런다 그러죠. 디자인 룰. 이게 0.1 마이크로미터 랭스로 길이를 최소 길이로 해서 이걸 최소 선폭 그러죠. 우리말로는 최소 선폭 해서 레이아웃을 해서 어떤 칩을 설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데, 가령 우리가 공정 개발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0.05 마이크로미터의 게이트 랭스로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겠다. 2분의 1로 리덕션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4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럼 취급 가격이 원래 1불이던 거를 25센트만 받아도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0.1 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 가지고 레이아웃을 해놓던 제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부터 0.05 마이크론 보세요. 0.1 마이크로미터 테크놀로지를 이제 내일부터 0.05 마이크로미터 반으로 줄였어요. 최소 선폭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한다. 그럼 레이아웃을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 칩에 대한 레이아웃이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칩 사이즈가
요만해지는 거죠. 이거의 4분의 1만큼 되는 거예요. 2분의 1, 길이를 2분의 1로 줄였으니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레이아웃 하는 것을 좌우 가로 세로 전부 다 2분의 1씩 리덕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것이 모두 몽땅 작아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일부터 0.05 마이크로미터 공정을 적용을 한다. 아, 설계를 다시 해라. 아, 그럼 설계팀 애들이, 학생들이, 설계팀 엔지니어들이 이게 뭐 다시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다시 제품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6개월, 7개월에 걸릴 테니까 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다시 제품 개발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디자인 룰을 이렇게 2분의 1로 리덕션을 하면은 현재 우리가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가로 세로 길이를 그냥 축소를 해가지고 요만한 칩 속에 요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즉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레이아웃을 리덕션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서킷 엔지니어들한테 이걸 다시 해라, 다시 디자인하라, 그러면 이게 추가적인 버든이 되고 생산 원가를 다시 상승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할 적에, 슈링크를 할 적에, 사이즈를 줄일 적에는 어떤 룰이 있습니다. 룰을 지켜줘야만 이런 리덕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 룰이 큰 맥이 두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constant field scaling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constant voltage scaling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constant field scaling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적에 미세화시킬 적에, 슈링크를 할 적에 일렉트릭 필드를 컨스탄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슈링크를 하는 거예요. 컨스탄트 볼테이지 스케일링은 뭔가면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적에 볼테이지를 컨스탄트로 놓으면서 이렇게 슈링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컨스탄트 볼테이지 스케일링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0.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우리가 VDD를 파워라인을 3.3V짜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2분의 1로 리덕션을 하더라도 그대로 파워 서플라이 볼테이지 VDD 라인을 3.3V로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스케일링 기법을 컨스탄트 볼테이지 스케일링이라 그래요. 볼테이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오케이? 그래요.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가령 3.3V 전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디바이스를 2분의 1로 리덕션 하면서 필드를 컨스탄트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전기의 세기를 컨스탄트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으로 쪼개서 3.3의 반이죠? 3.3V의 반이니까 1.65V로 반으로 리덕션 하는. 그래서 전압을, 파워라인을 리덕션을 시킴으로써 필드를 컨스탄트하게 만드는 이런 스케일링 기법을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이라 그래요. 이게 꼭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 꼭 좋고 이게 나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스케일링 하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볼테이지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파워라인을, VDD를 변동을 시키지 않으니까 우리 반도체 회사의 칩을 갖다 쓰는 그 다음 유저들, 그죠? 보드 메이커들, 이 전자회로를 설계를 할 적에 파워라인을 그대로 3.3V를 쓰니까 서킷에 대한 변경을 그다지 하지 않아도 되죠. 맞습니까? 우리 칩을 사다 쓰는 그런 보드 메이커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드 메이커들한테 굉장히 프렌들리한 스케일링 기법이죠.
한편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핫 일렉트론 효과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일렉트릭 필드 값이 증가해 가지고, 그죠? 게이트 랭스가 리덕션이 되면은 드레인 영역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 강해지는 필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필드를 그대로 두자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전압을 낮춤으로써.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은 7판이 나오고 8판이 나오고 9판이 나오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연습 문제에 VDD가 값이 줄어요. 선생님 학교 갈 적에는 파워라인이 뭐 5V짜리인데 여러분 중에 3.3V, 1.5V 이게 뚝뚝 떨어져요. 그죠? 지금은 1V 이내로 떨어졌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Constant Field Scaling의 기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가서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스케일링을 할 적에, 그죠? 스케일링을 할 적에 이런 어프로치인지 이런 어프로치인지 잘 봐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ant 필드 스케일링의 경우에 우선 제일 먼저 디바이스 디멘전, 디바이스의 사이즈죠. 길이 length, 뭐 길이 width, 그죠? 길이 L, 디바이스의 width, 뭐 옥사이드의 두께, 그 다음에 XJ가 뭐죠? 정션의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길이에요. 이게 T옥스. 이게 L이잖아요. L. 그 다음에 푹 W.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을 여기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N 플러스 소스라 그런다면은 뭐가 있어요? 정션의 깊이. 이걸 갖다 우리가 XJ라 그러면 이것도 길이에요. 그래서 컨스턴트 필드 스케일링을 할 적에 디바이스 디멘션을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S분의 1로 떨어뜨렸으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L하고 W만 S분의 1로 줄이는 게 아니라 게이트 옥사이드의 두께도 S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정션의 깊이도 S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얘기 처음 듣죠? 그죠? 큰 변화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디바이스 미니멈 피처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길이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위스도 반으로 주는 겁니다. 동시에 게이트 사나막의 두께가 100나노미터였으면 이게 뭘로 줄어요? 50나노미터로 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스 드레인을 만들 적에 이온을 임플란트 해가지고 소스와 드레인을 이렇게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0.1 마이크로미터 두께 깊이의 정션을 만들었다. 내일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임플란트 에너지를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shallow 정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미 책 같은 거 읽을 적에 shallow, 정션이 shallow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shallow junction.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가지고 오늘, 내일, 다음 달, 6개월 뒤, 1년 뒤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소스와 드레인의 정션 깊이는 점점 shallow해져야 합니다. 게이트 사나막도 점점 shallow해져야 돼요. 오케이? 됐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area는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당연히 S제곱분의 1로 줄어야겠죠. 그죠? 3번 도핑 컨센트레이션. 자, 이제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을 할 적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을 할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을 하려면은 이런 룰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는 이런 룰들을 맞춰야 되는데 도핑 컨센트레이션은 어떻게 할까?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비소를 때려 넣어가지고 여기에 소스와 드레인을 만들어요. 이걸 때릴 때 에너지 조절을 해서 이걸 쉘로우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동시에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농도로 어떤 농도로 여기를 소스 드레인을 만드느냐 여기에도 또 컨스트레인트가 생깁니다. 보세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생기는지. 디플리션 폭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QNA에 E 입실론 S에 빌트인 포텐셜 더하기 볼테이지 이게 디플리션 폭이죠. 정션 디플리션 위스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위스니까 위스가 이게 지금 이 위스가 W라 그러면은 이게 길이의 디멘전이니까 지금 이게 S분의 1 되는 거죠. 뭐 유전율은 변하지 않고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테이지가 S분의 1이 되는 거죠.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도핑 컨센트레이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분자가 이건 그대로고 이게 S분의 1이 되고 얘가 S분의 1이 되려면은 NA가 S배가 돼야 되죠. 그죠? 얘가 S배가 돼야 되죠. 그래 S제곱분의 1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가지고 S분의 1이 되죠. 맞죠? 그래서 도핑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S배가 돼요.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소스의 드레인을 만들 적에 10 곱하기 10에 19승을 도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의 2 곱하기 10의 19승만큼의 도핑을 해줘야만 이 스케일링 룰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공정 엔지니어들이 건드려야 할 어떤 일종의 룰이죠. 이걸 지켜줘야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스타일의 리덕션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네 번째. capacitance per unit area. 단위가 뭐예요? farad per 제곱센티미터죠. 그러니까 Cox는 Eox 나누기 Tox예요. 근데 지금 Tox가 S분의 1을 줄고 얘는 가만히 있고 그럼 Co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S배가 된다는 얘기죠. S배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그러니까 FET에 존재하던 기생 캐패시턴스, 오버랩 캐패시턴스, CGD, CGS, CDB, CSB 등가위로 해서 여러 가지 캐패시턴스들이 있었는데 그 캐패시턴스들이 값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S배씩 돼요. 스케일링 하면 2배가 된다. 됐어요? 그렇다면 캐패시턴스는 단위가 페럿이죠. 캐패시턴스는 이거에 C옥스에 가령 E옥스 나누기 T옥스에다가 여기다가 면적 에어리어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S배가 되고 면적은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 돼요? S분의 1이 되네요. 캡은. 맞죠? 6번. 볼테이지. 일렉트릭 필드는 볼테이지 나누기 랭스인데 우리가 지금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을 하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디멘전이 지금 S분의 1로 떨어지니까 얘도 볼테이지도 S분의 1로 떨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3.3V 쓰던 것을 1.5V로 떨어뜨리고 1.5V 쓰던 것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야 컨스탄트 볼테이지 스케일링, 컨스탄트 필드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커런트는 어떻게 되는가? 가령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드레인 커런트. 커런트는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커런트는 어떻게 되느냐? 드레인 커런트는 어떻게 흐른다고 배웠어요? 2분의 1 μN C옥스에 W/L
VGS 빼기 VT의 제곱 뭐 이런 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볼테이지는 어떻게 돼요? 방금 본 것처럼 볼테이지는 S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S분의 1에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S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긴 감소되고 그대로 되는 거고, C옥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옥수는 S배가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드레인 커런트는 뭐가 돼? S분의 1이 되죠. 스케일링 돼요. 그죠?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Q를 I로 나누면 타임이 되는 거죠. 전하를 흐르는 전류로 나누면 타임이 되는데 Q는 CV 나누기 I죠. 그죠? 그런데 캐패시턴스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캐패시턴스가 S분의 1이 되죠. 얘가.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커런트는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또 S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딜레이 타임이 S분의 1로 떨어지네요. S분의 1.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딜레이 타임이 빨라집니다. 오케이? 9번. 파워 디시페이션, 전력 손실 측면에서 보면 파워 디시페이션은 뭐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죠? 전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압이 S분의 1로 떨어지고,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S분의 1로 떨어지니까 파워 컨섬션이 S제곱분의 1이 되네요. 그죠? 스케일링 하는 이유를 알겠죠? 파워 디시페이션이 적어져요. S제곱분의 1.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파워 디시페이션보다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파워 덴시티예요. 단위 면적당 발열량이죠. 그죠? 파워 덴시티. 그 직접 회로에서는 열이 몇 와트가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단위 면적당 몇 와트가 나오느냐. 예? 그래야 어떤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측면이 더 크죠. 우리가 직접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개념이 V 곱하기 I를 에어리어로 나눈 거죠. 그런데 VI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워 컨섬션이 S제곱분의 1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에어리어도 지금 S제곱분의 1로 떨어지니까 결국은 파워 덴시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죠? 그대로. 오케이. 11번. 파워 딜레이 프로덕트. 우리가 PDP라 그러죠? PDP. 파워는 S제곱분의 1로 떨어지고, 딜레이는 타임이죠. 타임. S분의 1로 떨어지니까 S3승분의 1로 떨어지네요. 그죠? 인터커넥션 메탈, 이런 우리 아까 봤죠? 이런 인터커넥션 메탈, 이런 인터커넥션 메탈,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트랜지스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인터커넥션 메탈에서 current density, 그러면 커런트를 에어리어로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커런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런트가 S분의 1로 떨어진다 그랬죠? 전류가 S분의 1로 떨어진다 했어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는 다시 S제곱분의 1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S배가 되네요. S배가. 그러니까 인터커넥션 메탈을 우리가 디바이스 슈링크를 하게 되면 이게 작아질 텐데, 그죠? 작아지겠죠? 이 길이가, 기럭지가.
그 단면적도 작아질 거예요. 근데 이 단면적을 흐르는 전류 밀도라 그럴까요? 단위 면적당 전류 밀도는 S배가 돼요.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집적화를 가속시키게 되면은 이 인터커넥션 메탈이 녹아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메탈의 reliability, 신뢰성에 대한 이슈가 또 integrated circuit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과전류에 의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13번. resistance. resistance는 뭐예요? resistance는 resistivity에다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비례하니까 뭐 resistivity 자체는 바뀐 게 아니니까 이게 S분의 1이 되고 S제곱분의 1이 되면 resistance도 S배가 되네요. 그죠? 14번. parasitic capacitance of the metal lines. 캐패시탄스는 S분의 1로 떨어지고. 15번. time constant. 시정수죠. time constant. 그대로죠. 타임. 그죠? 지금까지 들여다본 것이 constant field scaling 할 때 어떤 스케일링 룰이라고 합니다. 이 룰에 대해서 여러분 책 페이지 341페이지 테이블 6-1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죠? 실제 회사에서는 이런 constant field scaling, constant voltage scaling을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 이걸.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CMOS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